팬그래프는 최근에 날씨 팩터, 즉 웨더 팩터라고 불리는 것을 이번 시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크 팩터처럼 날씨에 따라서 각 선수들의 경기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측정하고 예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ESPN 또한 앞으로 이 웨더 팩터를 ESPN 분석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많은 메이저리그 팬들에게는 콜로라도 그리고 콜로라도의 휴미더 이야기 정도를 제외하면 지리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은 조금은 낯설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지에서는 꽤나 많이 거론되어 왔던 이야기고, 특히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구장에서의 경기를 이야기할 때는 이 날씨 팩터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다른 야외 스포츠인 NFL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바람의 세기, 바람의 방향, 기온 등과 같은 날씨와 그리고 지리적인 요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분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도박사들 역시도 NFL의 각 경기 배당을 설정할 때 이 웨더 팩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NFL의 배당을 보시다가 이 팀이 강팀이고 이 팀이 약팀인데 배당이 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들으셨다면 웨더 팩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NFL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요, NFL에서는 바로 이 웨더 팩터가 한 팀의 전술을 바꾸어 버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NFL에서 홈 플레이오프 경기를 10경기 이상 치른 팀들 중 홈 승률이 70%가 넘어가는 팀은 단 6팀 뿐인데요.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그린베이, 뉴잉글랜드, 버팔로, 그리고 시애틀이 바로 이 6팀들입니다.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팀들이 국경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북쪽에 위치한 팀들이고요. 그리고 이 6팀들 중 뉴잉글랜드, 버팔로, 그린베이가 모두 동북부 팀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플레이오프가 열리는 1월과 2월에 남부의 따뜻한 지방에서 풋볼을 하던 선수들이 동북부 원정을 떠나게 되면 정말 극악의 난이도라고 불리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플레이오프 홈 성적이 24승 13패로 승률 64.9%를 자랑하는 피츠버그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면요, NFL에서 플레이오프 동북부 원정은 정말 최악의 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월과 2월에 열리는 NFL 플레이오프와 4월, 5월에 열리는 메이저리그 동북부 팀들의 경기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NFL 이야기를 드린 것은 이 동북부의 악명이 얼마나 높냐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함인데요. 메이저리그에서도 4월과 5월 동북부 지방 원정의 악명은 정말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4월과 5월의 동북부가 왜 극악의 난이도이고 투수들의 무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플로리다의 야외에서 저의 작업실로 옮겨왔는데요. 오늘은 조금은 예리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토론토는 전통적인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그리고 토론토의 투수들은 보통 4월, 5월에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6월부터 페이스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토론토가 마지막으로 우승을 한 1993년을 보면요, 토론토의 투수진은 4월과 5월에 각각 평균 자책점 4.8과 4.5를 기록하면서 시즌을 시작했고요. 6월에는 평균 자책점 3.88을 기록하면서 승패 마진 플러스 10을 기록하고 본격적으로 우승 레이스에 끼어들게 됩니다. 2015년은 더 극적이었는데요. 이 시즌 토론토의 투수진은 4월과 5월에 4.78과 4.4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팀은 23승 29패를 기록하면서 5할 이하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의 투수진은 6월부터 날씨가 따뜻해지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기간 동안 평균 자책점은 3.17, 3.69, 2.83을 기록했고, 이 기간 동안 토론토는 51승 28패를 기록하면서 지구 선두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토론토의 4월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춥다고 표현하는 그런 날씨인데요. 제가 대본을 적고 이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작업실 창문 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4월 평균 기온은 6도이고 종종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뛰었었던 에드윈 엔카나시오는 오프닝 시리즈가 열릴 때 토론토에서 눈이 오면 그 눈 오는 장면을 찍어서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곤 했는데요. 그가 이런 장면을 트위터에 올릴 때마다 그의 지인들과 많은 팬들은 4월에 눈이 내리는 게 사실이다, 아니다의 진위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이곤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스프링 트레이닝 취재를 다녀오면서 취재를 하는 더니든의 날씨는 영상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였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돌아오게 돼서 제가 사는 베리에 오자 베리의 날씨는 마이너스 12도, 그래서 기온차가 42도가 나는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했었습니다. 정말 큰 기온 차이를 경험한 제 몸은 하루 정도 몸살 기운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토론토 선수들 역시 이번 시즌 4월과 5월에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즌 토론토와 오프닝 시리즈를 하게 되는 텍사스와 비교를 해보면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1년 중 평균 기온이 18도 아래로 내려가는 쌀쌀한 날씨가 1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딱 3달만 진행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토론토는 평균 기온이 20도를 넘어가게 되는 따뜻한 날씨가 6월 2일부터 9월 18일로 3.5개월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동구장을 쓰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동구장을 쓰더라도 관중들이 출입하는 출입구가 있고, 그리고 기자들과 선수단이 쓰는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경기장 내부에 열려있는 문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경기장 안 역시도 약간은 쌀쌀한 기온이면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4월과 5월은 환절기이기 때문에 토론토 지역에서는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 날씨 변화가 극심한데요. 여기다가 로저스 센터는 온타리오 호수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온타리오 호수 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도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온타리오 호수는 마리 호수지 그 크기가 강원도보다도 조금 큰 정도인데요. 참고로 강원도의 크기는 16,875제곱킬로미터이고 온타리오 호수의 크기는 18,960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바람 역시도 거의 바닷바람과 맞먹을 정도로 꽤나 쌀쌀하고 강력합니다. 토론토의 개막전이 열리는 4월 8일은 최저온도 2도에서 최고온도 7도, 그리고 4월 9일은 최저온도 0도에서 최고온도 5도, 유현진 선수가 등판할지도 모르는 4월 10일의 경우는 최저온도 3도에서 최고온도 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기온은 현재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플로리다나 애리조나의 하루 중 가장 낮은 새벽 기온보다도 더 낮은 기온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선수들이 부상당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란 이야기입니다. 현재 토론토 선수단에 소속된 선수들 중 이런 4월과 5월의 토론토 날씨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시즌을 치렀던 선수는 데니 젠슨 정도가 다입니다. 보, 비지오, 게르로 모두 2019년에 토론토에 합류했지만 그들이 합류한 시점은 날씨가 따뜻해진 이후고, 데니 젠슨 정도를 제외하면 토론토 북쪽에 있는 도시인 말캄 출신인 로마노 정도가 토론토 선수단 중에서 이 4월과 5월의 토론토 날씨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가 될 것입니다. 우선 일교 차이가 심하다 보면은 선수들이 근육과 관절 쪽에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날씨가 쌀쌀하고 추워지다 보면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공이 더 잘 미끄러지고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제구력 난조나 부상, 그리고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 잡힌 투구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로비레이를 토론토가 잡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같은 지구 팀들인 보스턴, 템파, 볼티모어, 심지어 볼티모어한테도 공략을 당했습니다. 볼티모어 양키스와 같은 팀들에게 많은 허점을 노출한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모든 성적이 커리어 하이였지만 피홈런 역시도 커리어 하이였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도 모르는데요. 로비레이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쌀쌀한 날씨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팬그래프의 웨더 팩터를 보면요. 2021 시즌 로비레이의 핍은 3.69였지만 온도가 20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로비레이의 핍은 5.24로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20도 이하의 온도에서 핍이 1.5나 상승한다는 것은요. 4월, 5월, 그리고 9월 시즌의 절반 가까이를 토론토, 보스턴, 뉴욕과 같이 날씨가 쌀쌀한 구장에서 많은 경기를 뛰어야 하는 토론토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한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베리우스와 가스먼의 성적 역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가스먼은 2021년 20도 이하의 쌀쌀한 날씨에서 핍 2.9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의 시즌 핍인 3.0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이고, 이런 환경에서 6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들 중 10위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기록입니다. 베리우스 역시도 20도 이하의 쌀쌀한 날씨에서의 핍과 시즌 핍이 3.47로 정확하게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쌀쌀한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토론토가 가스먼과 베리오스를 영입해서 이들을 장기 계약으로 묶은 이후에는 이 두 선수가 토론토 선수로서 시즌의 절반 이상을 치러야 하는 20도 이하의 쌀쌀한 날씨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점 때문에 로비레이가 시미언처럼 남부팀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애틀이 로비레이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로비레이가 시애틀로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류현진 선수의 모습이겠죠. 따뜻했던 LA에서 커리어의 대부분을 보냈던 류현진은 쌀쌀한 날씨에서는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수치를 가져오지 않아도 지난 시즌 보스턴 원정이라든지 아니면 류현진 선수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강풍이 불었던 클리브랜드 원정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류현진의 지난 시즌 핍은 4.0이고 20도 이하의 쌀쌀한 날씨에서는 핍 4.75를 기록하면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핍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현재 3선발로 예상되고 있는 류현진이지만 만약에 토론토 코치진이 이 점을 감안하고 있다면 세 번째 경기에는 마노아가 나오고 류현진은 뉴욕 양키스 원정 경기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키 스테디움이 로저 센터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5도라도 더 따뜻한 구장이고요. 그리고 작년 류현진 선수의 성적이 로저 센터에서의 평균 자책점이 6.81이었던 반면에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1.59였기 때문에 조금 더 류현진이 강한 그리고 조금 더 류현진이 공을 잘 던질 수 있는 환경에서 공을 던지게 하기 위해서는 3차전에 무리해서 텍사스를 상대로 홈에서 등판하기보다는 하루 늦게 양키 스타디움에서 등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피트 워커 코치 역시도 이번 시즌 스트리플링이나 피어슨처럼 예비 선발 전력 또한 충분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의 순서에 집착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식스맨 로테이션으로 조금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고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상대팀, 부상 방지 차원, 그리고 선수들의 루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등판 일정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토론토의 야구를 봐온 저로서는 4월, 5월 토론토의 악명 높은 날씨를 경험하면서 토론토 선수들이 부디 부상 없이 시즌을 잘 치르기를 바라고요. 4월과 5월을 승패 마진 플러스 5 정도로 통과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웨더 팩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팬그래프에 가시면 기온이라든지 날씨 그리고 안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설정해서 각각의 조건에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지금까지 어떤 성적을 기록했었는지 기간도 설정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팬그래프에 가셔서 조금 더 자세한 결과를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